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원 리딩의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테스트 3회분의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테스트 3회 101에서 115번까지 파트 5의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먼저 문제 푸시고 제 강의를 플레이하시면서 각각의 문제별 추가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101번입니다. 빈칸 들어가는 A, B, C 보기 보시고 사실 정답을 C번으로 고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더라. 빈칸 앞에 주어가 있고 빈칸 뒤에 목적어 있으며 투부정사 이하 수식어구로 봤을 때 빈칸이 동사 자리다라는 거 잡기 어렵지 않았고요. 보기 중에 동사 C번밖에 없으니까 올테가 씨가 재정조원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라는 뜻으로 정답 C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혹시라도 어휘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추가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써진 거를 보고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우리가 11강쯤에서 이 단어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consult란 단어가 상담하다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요. 의사와 상담하다처럼 어떤 정보나 조언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두 번째로 상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consult with my colleagues. 그러면 나의 동료들과 상의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이 뜻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참고하다라는 뜻으로 refer to 동의어됐었죠. 가장 전형적인 표현으로 consult the manual. 그러면 설명서를 참고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뜻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추가로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보기 보시고 전치사 문제인가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도 빈칸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면서 동사 있는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라는 거죠. 해석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miners들이 welcome 환영받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할 것을 하지만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나라는 뜻의 정답이 D번인 거는 이해가 되실 건데 여러분 D번의 벗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사실상 앞과 뒤에 구나 구, 절, 어휘 연결이 가능한데요. 원래 이 문장의 경우에도 등위 접속사 벗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 있었다가 앞에 주어와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보니까 동사만 나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형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해석으로도 문제가 없이 정답이 D번이다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C번의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가 나오니까 동사 나와서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 B 묶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번과 B번도 등위 접속사. 그런데 주어 동사의 절과 절을 연결하지 앞에 벗처럼 주어가 공통이라고 생략 가능하지 않고 무조건 주어 동사 절이 나와줘야 됩니다. 뜻은 so 같은 경우에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합니다가 되겠고요. for의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니까 이렇게 뒤쪽이 원인이 되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벗과 같은 등위 접속사는 앞과 뒤에 중복되는 부분 생략 가능. 하지만 so나 for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절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더라 하시고 정답 D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비교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랑 비교되는지를 잡아야 대명사 격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해석을 해봤더니 왜냐하면은 바로 동료의 판매 기록이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녀보다가 아니라 그녀의 판매 기록보다가 되겠죠. 비교급이 나왔을 때 뭐랑 비교되는가 대상 비교가 중요한데 앞에 나오는 동료랑 그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판매 기록과 그녀의 판매 기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요명사가 들어가면 원래 맞잖아요. 그녀의 판매 기록.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것 바로 그녀의 것으로 간단히 소유대명사로 표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대명사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것보다 동료의 것, 바로 동료의 판매 기록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정답 A번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석으로 앞에 소유격 대명사,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소유대명사로 바꿔주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 말고 이 형태 자체가 굳어진 표현처럼 덩어리 표현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소유대명사 자리가 여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 전치사 오브 플러스 소유대명사가 들어가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A friend of mine. 그러면 내 친구 중에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녀의 동료 중에 하나. 세 번째, 그 사람이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전부 다 포인트는 요 자리에 소유 대명사가 나와 있고 특히 마지막에 그의라는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로 그의 것이란 뜻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유 대명사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가겠습니다. ABC가 동사 문제인가 생각이 드시는데 우리 동사 문제는 주어 동사 수, 태, 시제, 일치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모든 사람들 전명구를 제껴내면 빈칸 동사 자리인 거 맞습니다. A번은 동사 아니고 B번, C번, D번 전부 다 수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세미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자장비 끌 것을 바로 놓아줄 것을 사일런트 모드니까 조용하게 놓는 거니까 결국 끈다고 볼 수 있겠죠. 끌 것을 요청받았다가 맞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받았다. 수동태가 맞는데 라고 해서 정답을 보기 중에 수동태 B번과 C번 중에 답이 있고 분명히 어제라는 말 때문에 정답 B번이다. 순서대로 수태 시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빈칸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 잡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투부정사 잡으면서 be ask to가 생각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ask 동사는 오형식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수동태가 되더라도 투부정사 보어가 수동태 뒤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be ask to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해석상으로도 요청받았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에서 수동태 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요거까지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보호 말고 목적어로도 투부정사 바로 취할 수 있어요. ask to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문장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미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보아야지 빈칸 뒤 투부정사 바로 나와서 능동태인가 하시면 안 되는 해석까지 포함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ask for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그 명사를 청하다. 예를 들어 도움을 청하다. ask for help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찾다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관리자님, 누가 관리자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랬을 때 ask for the manager. 바로 매니저를 찾으러 왔다. 매니저 찾아왔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sk to 부정사 말고 ask for 명사 특히 두 가지 뜻도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ask 관련돼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거의 다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5번 가겠습니다. 형용사 어휘 고르는 문제구나. 빈칸 뒤 샘플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앞쪽에 봤더니 동사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샘플을 뒤쪽에 이게 힌트가 되지 않겠어요? 문 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샘플이겠어요? 무료 샘플을 나눠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B번의 complimentary구나 라는 걸 고르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가끔씩 요거 스펠링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요거 때문이죠. 지금처럼 I가 들어간 스펠링은 무료의란 뜻으로 밑에 표현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가 들어가면 상호 보완적인 전혀 다른 뜻이 되죠. 순간 착각해서 스펠링 그거 하나 잘못 봐서 의미가 혼동되면 안 되니까 complimentary I 들어가는 거
무료의 상호 보완적인 이 들어가는 거 구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표현으로 무료 샘플 나눠주다 해석으로 완벽하죠. 그런데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 A번 같은 경우는 바로 비례하는 이란 뜻이에요. 말만 해서 이거를 외우시기에는 조금 나중에 문맥상의 어휘를 적용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 보면 너의 근무 시간에 딱 비례해서 정해진다. 뭐 너의 뭐 혜택이 월급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비례하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C번의 contradictory 그러면 모순되는 이란 뜻입니다. 모순되는 statement. 진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예문으로 주로 봐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에 intensive 그럼 뭔가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밑에 보듯이 집중적인이란 뜻으로 집중적인 협상, 집중적인 course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정리되는 어휘들 특히 예문 적어드린 거는 예문을 보시고 그게 한 단어인 양 외워주시면 쓰이는 문맥까지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106번입니다. AB3가 명사 어휘 문제이다. 그럼 빈칸 앞뒤 역시 해석을 통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이 동의하였습니다. Transfer to 노르웨이로 전근 가는 거, 이전하는 거 1년 동안. 자, 왜 그랬을까요?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좋은, 훌륭한 학습. 배우는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근 가고 이전 가는 것은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란 뜻이 가장 문맥상 알맞다. 하지만 A번의 compensation, 배움 보상, B번의 feature, 특색, C번의 관계는 더더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회란 뜻으로 앞에서부터 해석만 잘 해주면 답이 나오는 명사 어휘였는데 지금 제가 대충 넘어간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feature라는 단어가 특징, 특색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나오는 예문을 보시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뭐 이런 표현에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자체가 신문이나 방송의 특집 기사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feature, article 그냥 그거 자체가 특집 기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 특색 말고 특집 기사 같은 데도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예문 위주로 알아보시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ransfer라는 추가적인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빈칸 앞쪽에 transf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요 단어만 보시고 이동하다라는 뜻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전치사 to까지 포함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transfer to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어디로 이전 이동하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A to B로 A, B가 들어가게 되면 A를 B로 이동시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ansfer to 이렇게도 쓸 수 있고 transfer A to B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 쓸 수 있다까지 추가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107번 가겠습니다. 비동사 PP의 수동태다. 수동태 동사 뒤에는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빈칸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서 그 책으로부터 딱 가져왔다.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칸의 부사 정답에 A번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법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A번처럼 되게 단순해 보이는 어휘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응용되어 나오게 되면 조금 어휘 고르기 힘들다 하실 수가 있거나 헷갈린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영사전의 뜻들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여 없이 직접 하는 거죠.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바로 황 씨하고 직접 거래하다.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이럴 때 쓰는 표현 혹은 두 번째로 진짜 직접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로 맞바로 가다. 중간에 이제 어디 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가다.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로 exactly. 정확하게 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딱 정확하게 맞은편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clearly 분명하게 라고 해석이 돼서 말을 분명하게 하는 걸 회피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즉시란 뜻으로 쓰여서 특히 after 같이 붙으면 conference 직후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directly 그러면 바로 막
딱 뭐 이런 뜻으로들 알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문맥에 쓰이는지는 이런 예문들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순한 단어일수록 우리가 제대로 문맥을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날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08번 가겠습니다. 빈칸 들어가는 A, B, C 어휘 들어가면 수동태가 되면서 주어가 당하다가 되겠는데요.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은 사진 전시가 되겠습니다. 제목 붙은 걸 제거하면 그것이 지금 빈칸 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홀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홀에서 전시되고 있다가 맞는 것이죠. 정답을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A번의 express라는 건 어떤 감정 등을 표출할 때 쓸 수가 있는 건데 주어가 사진 전시니까 그것이 감정은 아니라서 표출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B번에 transformed라는 건 변형이 되는 것이고 D번에 reflected는 무언가에 반영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쪽의 갤러리 장소에서 그저 전시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정답 C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단어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타이틀,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전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in title이란 단어를 토익 공부를 웬만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뜻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주다,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뜻이긴 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히나 수동태로 투부정사, to 플러스 명사 둘 다 가능하고요. 뭐뭐 할 자격이 되다, 뭐뭐의 자격이 되다라고 해서 이 to들과 함께 쓰인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이고 지금처럼 제목을 붙이다, 말 그대로 give a title의 뜻으로서 바로 그 제목으로 이름 붙여진 전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뜻이 두 가지 이상 되는 동사들은 꼬박꼬박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추가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09번 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가 보다. 게다가 조치를 취하다. 정답 B번인데 혹시라도 C번, D번 건드리지 않으셨기를. D번의 activist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서 아니다 싶으실 텐데 B번과 C번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바로 C번 이렇게 정리를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었던 action. 행동 조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빈칸 뒤에 나오는 시내 교통을 줄이려는 조치를 취하다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activation 그러면 활성화란 뜻입니다. 동사 activate, 활성화하다에서 온 건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이것을 등록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activate the card라는 표현을 쓰죠. 그 카드를 활성화시키다 이럴 때처럼. 그래서 거기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성화라는 명사로 맞지 않아서 오답이지만 뜻은 물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B번이다까지는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까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칠판 보시면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라고 해서 take 동사 함께 쓴다 포인트.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단호한 조치 취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firm action. 그래서 firm 회사 아니죠. 단호한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이는 이런 세트 표현들은 한꺼번에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0번입니다. A,B,C가 동사 문제스럽다. D번만 빼고 그러면 수일치, 대시제, 일치로 들어가는데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은 soft drink 제조업체, Fees Life가 빈칸 동사, 목적어 바로 여기까지. 그러면 빈칸 뒤에 목적어로 반발을 뭐 했단 얘긴데 보기를 보니까 A번의 수동태, 그죠? 얘는 동사 아니었고 그 다음에 B번의 수동태는 목적어 없을 텐데 목적어 있으니까 정답 C로 시제까지 확인 안 해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바로 그 제조업체가 이러한 반발에 직면하다라고 능동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face 동사 항상 두 가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encounter 동의어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수동태가 되면요. 전치사 with 쓴다가 첫 번째 포인트이고 해석상 어디에 직면하게 되다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해석 들어가 볼게요. 문장의 주어였던 그 제조업체 Fees Life가 이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다도 사실은 의미상 맞잖아요. 그죠? 다만 빈칸 뒤에 with가 있어야 되는 수동태는 안 되니까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만 be faced with도 뭐뭐에 직면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알고 넘어가죠? 문장의 주어가 되는 manufacturer, ER까지 붙게 되면 제조업자, 사람뿐 아니라 업체도 됩니다. 만약에 ing를 붙이게 됐을 경우 역시 명사가 됩니다. manufacturing, ing 붙었을 때 제조업이 되거든요. 비슷한 명사인데 끝에 부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는 항상 세트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11번 가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 문제를 보셨을 때 보기를 보시고 비교 최상 느낌인 건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잡아주고 두 번째 잡아주고. 자, 거꾸로 볼게요. 여러분 find 동사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더라? 그죠? 5형식 동사로 출제가 잘 되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는 거 확인하는 셈이 되죠. 목적어 뒤에 형용사 보어를 취하게 되면 목적어가 형용사한 상태임을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목적어는 바로 동명사 구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어이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다라고 해서 어려운이라는 목적 보어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러면 difficult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정답 해결해 봤듯이 왜 C번의 최상급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 체크했던 요것 때문에 라고 해야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상급 앞에 보시면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이란 뜻으로 전치사인 뭐뭐 중에서 of 뭐뭐 중에서 대절 뭐뭐 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뭐뭐 하다라는 최상급 뒤에 이런 표현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인이야 나왔죠?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신나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전부 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industry라든가 of라든가 대절 이런 한정적인 어구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렇게 최상급하고 쓰이잖아요. 그래서 빈칸 뒤에 of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이 돼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정답을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까지 두 가지 포인트 합쳐진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복습 들어가요. find 5형식 동사 패턴. 두 번째 of 이하 뭐뭐 중에서 가장이란 뜻으로 최상급이 정답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최상급은 최상급대로 정리가 되었는데 바로 이거 보시고 떠올라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find처럼 5형식 동사이면서 형용사 보호 나온다는 거를 바로 알아봐야 되는 바로 이 동사들. 한 번 더 복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keep, 유지하다. 방금 find, 알게 되다. consider, 고려하다. 만들다, live 이런 동사들 전부 다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라는 포인트로 빈출되고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12번 갑니다. 빈칸 들어가는 명사 A, B, C, D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 콤마 뒤에 봤더니 가격이 오르게끔 하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무엇일까? 문장의 주어인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유제품의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표현으로 C번의 shortage가 정답이 되는데 사실 읽어가면서 a shortage of 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이 표현하고 더불어서 말이죠. a lack of, a shortage of는 shortage, lack 이 자리 명사 어휘로도 자주 나옵니다. 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빈칸 뒤에 나오는 유제품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번의 고통이라든가 B번의 균형이라든가 D번의 배급이라든가 라는 것들은 전부 다 뒤에 나오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더 잡아주고 갈게요. 요 포인트입니다. 뭐뭐로 이어지다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to 명사입니다.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 나온다가 포인트가 되면서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표현은 전치사 to를 가지는 관용 어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3번 갑니다. A, B, C 보기 보시고 공통점이 안 보이는 것들이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해석을 들어가 보겠는데 앞쪽에 struggle, 그 다음에 these days, 그 다음에 빈칸 뒤에 very popular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요즘에는 굉장히 struggling,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빈칸 뒤에 인기가 있었던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랑 과거의 다른 상황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리조트가 요즘에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좀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때는 이란 뜻만 가지고 답을 골라봐야지 그랬더니 정답 B번에 once가 나와주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C번에 last가 지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안 되는 게 C번에 last가 지난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이죠. 형용사가 관사 앞에서 명사 수식은 못합니다. C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B번은 왜 답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once가 한 번 해봤다라는 뜻으로 그가 거기에 한 번만 가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때도 물론 있고요. 한때라는 뜻으로 예문 보니까 나는 한때 부산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란 뜻의 이 뜻을 가지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쓰일 수가 있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받죠. 그런데 관사, 어나 언 같은 관사 플러스 명사의 명사구가 부사 원스 수식 받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실제 그 예문을 자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사 플러스 명사 앞에 부사 원스 들어가는데 한때 정치인이었었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두 번째 거 보세요. 한때는 유명한 호텔이었다. 세 번째 거 보세요. 한때는 우체국이었다. 전부 다 지금 관사 플러스 명사 앞에 부사 once, 부사 formerly, 부사 previously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문제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머리가 혼동될 수 있겠는데요. 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사 플러스 명사는 그 앞에 부사가 명사 구를 수식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요 자리 나오게 될 경우에 부사 골라올 수 있도록 이 예문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문장에서도 관사, 명사 앞에 once가 들어가서 한때 인기가 있었던 vacation, destination, 휴가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답 once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뜻도 문제 없고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구문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14번 가겠습니다. 자, 빈칸 들어가는 A, B, C 동사 어휘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빈칸 앞에서부터 해석을 통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대출 담당자인 거 기억을 하면서 대출 담당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의 돈을 이 사람이 자격이 될지 뭐 하는데 대출하는 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집을 위해서. 그럼 대출하는 것은 집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그 사람이 빌릴 수 있을지의 B번이 정답인 거지 돈을 지금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earn money 그러면 돈 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A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다란 뜻인데 뒤에 나오는 집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분명히 주어가 대출 담당자였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돈에 이 사람이 자격이 될지 빌리는 것에 자격이 될지란 뜻인 거지 구매하는데 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A번 답은 안 되고요. D번에 기부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를 잡아줘야 정답 B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요 동사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determine 그러면 결심하다, 결정하다 뜻만 알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결심하다란 뜻으로 물론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결정하다의 뜻이 조금 더 근접할 때가 있죠. 결심했어 이런 것보다. 그래서 결정하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공식적으로 진짜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쓸 경우가 물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내다, 밝히다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discover. 이게 진짜
알아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정, 결심의 뜻 하나, 알아내고 밝히다의 뜻 둘,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 기본 단어일수록 뜻이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 B번인 것과 추가 정리까지 끝나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5번 가겠습니다. AB3 보기 보니까 품사 문제입니다. 빈칸 앞뒤 확인 들어갔더니 매니저가 주어 결정하다가 동사 투부정사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나온 문장이죠. 완전한 주어 동사의 절에 콤마 찍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수식어 거품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기 중에서 C번의 동사나 D번의 동사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A번과 B번은 왜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완벽한 문장 뒤에 수식어구 자리에 분사 구문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점. 현재 분사 ing는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면서 이것을 뭐뭐 하다라는 느낌이고요. 과거 분사 pp는 수동의 느낌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서 뭐뭐가 되면서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빈칸 뒤에 봤더니 그들의 약점이라는 목적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바로 해결하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되니까 정답을 A번이다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 항상 수식어 거품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목적어 유무와 해석까지 통해서 능동이면 ing, 그렇지 않으면 pp 구별해 주시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15문제 부지런히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추가 정리해드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경우 정리한 거 몇 개 있었잖아요. 보통 기본 단어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뜻의 경우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뜻 꼬박꼬박 알아두시고요. 특히 제가 영영사전의 뜻으로 영영으로 뜻을 적어드린 경우에는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문맥이 헷갈릴 때 답이다 아니다를 골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넣어드린 부분이니까 꼭 영영사전의 뜻으로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